미국이 하나를 달라 하면 10개를 주려 하는 최근의 모습, 저만 우려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만 바라보며 외교와 안보 정책을 폈던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과거 미국과 애증의 역사를 함께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요한 나라라는 것이지 절대적인 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 나라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만큼이나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대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번영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이나 역사를 그릇되게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상대국을 지나칠 만큼 높이고 자신을 지나치게 낮춰 외교를 하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호구 잡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민족성, 국민성까지 거론하며 무시하고 비하하게 됩니다. 제 정신이 아닌 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개항할 무렵에 일본은 미국에 강제 개항되었지만 한 형제처럼 지낸 국가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지만 미국은 조선을 일본의 영향권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주요 거점이 아닌 조선이라는 나라에 미국은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력이 빠르게 커져갔지만 언제든 휘두를 수 있다 여긴 미국에서 일본이 조선에 행사하는 영향력만큼 미국 영향력도 커진다 보았습니다. 미국으로선 흥미를 주지 못하는 조선에 대해 사이좋은 일본과 다른 정책을 펼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유도 발 하나 걸쳐놓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조선에 대한 모든 인식은 일본이 전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에 흥미가 없다 해도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을 일본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타국과 분쟁 시 미국의 중재권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의식한 일본은 가스라 테프트라 불리는 미일 밀약을 체결하면서 필리핀과 조선의 권리를 서로 인정하자며 미국의 조선과 맺은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미국과 일본,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과 일본 영국이 나는 이거 먹을 테니 너는 저거 먹어 하는 식으로 땅 따먹기를 했던 시기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위반하고 조약을 무시하고 파기한 것을 넘어 조선의 식민지를 인정하며 반대 급부를 취한 당시 미국은 분명하게 말해 우리의 적성국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강자로 떠오른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 미국의 허락을 구했으니 미국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조선과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외교권을 되찾으려는 조선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지만 미국은 단 한 번도 우호적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조선에서 외교관을 파견해 국제사회에 조선의 입장을 알리려 했을 때 미국과 밀약을 체결한 일본이 행여나 곤란해질까 염려하면서 숨김없이 공개적으로 국제회의에 조선의 접근을 막고 다른 열강과 접촉을 방해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조선을 강제 병합하여 식민 통치를 했고 수많은 인권 유린과 민간 수탈을 자행했음에도 일본과 태평양 전쟁으로 적대하기 전까지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우방국이었습니다. 조선의 식민 지배 또한 방관한 것이 아닌 적극적인 협력자였으니 당연히 적성 국가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절에 발생했던 지난 일이고 당시에도 지금도 미국이란 나라는 초강대국이면서 추궁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나 을사늑야, 강제로 분단시키고 신탁 통치를 밀어붙인 일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정도의 인식 외에는 없습니다. 미국이 어느 순간 해방을 시켜준 나라임과 동시에 점령 국가로 변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계대전이 끝을 향해 가던 1945년 초에 얄타회담이 열렸습니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얄타회담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담은 비밀로 해둡시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맘대로 자기들의 운명을 재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불쾌해할 테니 말이오. 처칠의 말처럼 당시 다른 국가의 지배를 당했던 수많은 나라의 운명을 미국, 영국, 소련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회담과 그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분할을 강력히 주장하고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관철합니다. 질서와 안정을 위한다는 구실을 미국은 내세웠지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해방 이후를 준비하며 질서 유지를 위한 조직을 이미 만들었으며 그 조직은 전국적으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던 상태였으니 질서와 안정이란 명분은 분단을 시키기 위한 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탁 통치가 시작되자 미국은 잘 돌아가던 이 조직을 부정하고 해체시켰습니다. 분단과 신탁 통치의 목적이 질서와 안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 스스로 절대 악인 것처럼 인식했던 소련이란 나라와 반씩 분단해 신탁 통치할 만큼 한반도의 영토는 크지도 않았고 인구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분단되지 않은 나라를 분단시킨 다음 신탁 통치하고 양쪽의 정부가 들어서면 전국 총선거를 실시해 평화적으로 통일 정부가 들어서도록 노력한다는 터무니없는 조항까지 넣어가며 한반도를 둘로 분단시키고 남쪽에서는 미 군정, 북쪽에서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였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우려하던 공산국가 인근의 국가는 공산국가가 된다는 도미노 이론이 당시에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북쪽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위협을 가하는 상태였는데 미국은 1948년 남한에서 미군 철수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10월 미 군정 신탁 통치를 시작하며 메가더는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이 포고문에는 미군이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권이 박탈된 1905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는 일제식민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또 다른 외세인 미국에 점령당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미군을 점령군이라 말하면 갑자기 화를 내면서 혈맹이자 동맹인 미군을 모독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낳지도 않은 애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날부터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 된 것입니다. 1948년 10월 수많은 군사안보 전문가와 기관에서 우려를 표하지만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분단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전쟁 위기에 대립 구도를 만들어 놓고 북한과의 상대적 전력 약화를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철수해버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 미국이 지켜줄 지역이 아니라면서 국무장관 이름으로 에치슨 방어 라인까지 발표해버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연합군에 앞서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유엔 군을 이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다시 분단되었습니다. 1948년 10월에 철수한 미군은 이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6.25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함께 피 흘리며 남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참전국이 되었습니다. 고의적이든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6.25 전쟁이 일어나도록 모든 여건을 만든 것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연합군을 이끌면서 대한민국을 지킨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 함께 지켰다는 의미로 한미동맹을 혈맹이라 표현합니다. 지난 일을 되돌릴 수 없지만 분단시키지 않은 채로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우리 한국이 침략을 당하고 그 전쟁에 미국이 참전했다면 순도 100%의 혈맹이라 하겠습니다만 역사를 바꿀 수 없으니 상당히 찝찝하지만 어쨌든 무척이나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혈맹이 되었습니다. 195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파협정 즉 주한미군 지위를 정의한 협정을 기준으로 미군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시군사작전권까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으며 6.25 전쟁 이후 군사작전 단계는 평시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은 군권을 가진 적이 없는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있는 주한미군도 점령군이라며 분개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우호국가로 한국과 미국은 출발했지만 조선을 합병하는 일에 일본에 협력하고 지지한 적성국가가 되고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은인의 나라가 되는 동시에 한반도를 분단시키면서 또다시 우리 민족의 통한의 한을 남긴 나라이며 분단된 남한을 당당하게 통치한 점령군이 되었다가 유엔군으로 전쟁에 참전해 남한을 함께 지켜냄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고마운 참전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주요 사건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미국이 하나를 달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 이상을 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더 달라하지 않는데 미국에 더 주려안다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동맹이라 말하지만 이런 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신냉전이란 말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세상이 이분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 속에서 러시아가 곧 무너질 거란 일방적 주장은 허무하게 된 지 오래고 표면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주장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 대표적인 친미라 할 수 있는 사우디를 바이든이 방문했을 때 우리 언론에서는 마치 증산이 약속된 일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중시하겠다는 사우디 왕세자의 말을 굴욕스럽게 바이든은 면전에서 들어야 했고 어떤 약속도 받아내지 못하고 개망신만 당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이 중심이 되는 브릭스의 아세안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쿼드와 나토 국가인 인도와 터키의 러시아에 대한 이중적 외교 모습까지 우리 정부와 언론은 보다 냉정하게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고 우리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60%에 가까운데 반중을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말자는 반도체 동맹을 미국이 원하는 그런 반도체 동맹을 반기면서 이미 포화 상태인 유로존의 시장을 넓히자 말하는 우리 정부를 세상이 어찌 보는지 나토에 참가한 국가들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처칠이 했던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세상이 모르게 합시다란 이 말이 한국이 모르게 합시다란 말로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